일단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디바이스 산업, 그 다음에 개발 산업, 그 다음에 컨텐츠 산업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바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반도체, GPU 같은 시스템들을 제공을 통해서 AI의 서포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이고, 개발 산업은 실질적으로 AI의 본체, 즉 뭐 오픈 AI, 챗GPT 같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AI에 대한 시스템 개발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 개발 산업은 이 AI들을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컨텐츠들을 제공할까에 대한 고민을 진행을 통해서 산업을 형성하는 그런 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 디바이스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반도체 산업 분야이죠. 이제 GPU 기반으로 최근에 유행을 했고,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병렬형으로 얼마나 많은 AI들, 하이엔드 AI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반도체 어떤 그룹핑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기술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산업이나 혹은 이제 반도체 자체를 만들어내는 산업군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년간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스템들, 기술력, 이런 기존의 특허 관련된 부분들도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인더스트리를 빠르게 좀 적응해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진입자들이 들어오더라도 빠르게 쳐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발 분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처럼 최근에 AI의 트렌드에 맞는 어떤 AI의 설계 방식을 어떻게 구성을 해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 역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에 대한 설계라는 것이 사실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방식 자체가 가장 핵심 역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픈 AI 이후에도 어떤 새로운 진입자들은 몇 개 정도는 더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의 진화에 맞춰서.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객군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도입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고객층이 정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고객층이 돼줘야 되고, 그만한 시장 규모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에 대한 접근들, 뭐 예를 들어서 영상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음악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롬프트 기반의 검색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콘텐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해내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고객들이 좋아하느냐가 가장 핵심 역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디바이스 산업 분야이죠. 사실 이 디바이스 산업 분야부터 좀 보자면은 반도체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최소 2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개발, 그 다음에 특허 관련된 기술들을 토대로 현재 시장에 적응할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제 거의 패권을 줄 수 있는 기업은 10개 이내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 라인업에 낄 수는 있겠고, 뭐 TSMC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거기서 일부의 인더스트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최근에 AI의 설계 방식에 맞춘 설계,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춘 병렬화된 기술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가 가장 게임 체인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실질적으로 AI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는 그동안의 인더스트리가 크면 클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던가 뭐 아마존의 AWS,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사실 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시장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A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요 기업들을 이용을 하고 점점 이 기업들은 부익부 현상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주자가 들어와서 요 시장을 꿰차기는 좀 쉽지 않고, 그 기업들이 계속 커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개발적인 분야들, AI에 대한 개발 분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행을 타서 사실 성장을 보였던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I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과는 조금 더 틀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과거에는 이제 구글의 알파고가 유행을 했었다면은 AI를 설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별점을 둠으로써 오픈적인 마인드로 AI를 설계하는 다수의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적인 학습, 그리고 데이터의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변화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도 현재 기점으로 볼 때 정말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AI는 앞으로도 10년에서 20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사람의 생각 방식 이상의 어떤 생각 방식을 토대로 계속해서 사고의 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오픈 AI 이후의 게임 체인저들은 적어도 3, 4개 이상은 더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 체인저들이 AI의 개발자 산업으로서 들어올 때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콘텐츠 AI 분야를 보자면은 이제 아직 성장을 하는 분야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교하기가 좋은 게 안드로이드 내부에서 어플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수많은 어플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컨텐츠들과 가장 유사한 게 앞으로의 컨텐츠 AI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좋아할 것,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그걸 이제 개발해내서 AI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고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악, 영상, 뭐 이미지 각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시장을 점유해 나갈 겁니다. 네, 이제 이 기업들은 앞으로도 새롭게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새로운 주자들이 탄생할 것이고 아직까지도 탄생하지 않은 기업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